안녕하세요, 고라이키의 고라니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본래 폴란드의 오랜 역사적 횡포로 서로에게 악감정이 남아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반러시아 기조라는 확고한 공동의 목표 아래 서서히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특이한 외교 사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오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세시대 우크라이나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1569년 폴란드와 루블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리투아니아 귀족들이 폴란드인으로 대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를 통해 지속적인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에는 슬라브 반농 반복 집단인 코샤크들이 자리를 잡아 지역을 개간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폴란드와의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고, 결국 17세기 보호단 흐멜니츠키라는 인물이 폴란드의 지속적인 종교 차별과 코샤크들을 농노하려고 했던 시도를 이유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던 흐멜니츠키였지만 강대한 폴란드에게 오래 버틸 수는 없었고 루스차르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스웨덴과 이미 전쟁 중이었던 폴란드 연방은 루스차르국까지 가세하자 결국 패배하여 드네르프강을 기점으로 키예프를 포함해 러시아 제국의 우크라이나 영토 절반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쇠퇴한 폴란드는 시간이 지나 1773년 8월부터 1795년까지 계속 영토가 분할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국가의 역사적 악연은 20세기에도 계속됩니다.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우크라이나 최초의 국가인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1918년 레닌의 볼셰비키가 서방에 공세를 펼치면서 쳐들어오자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을 통해 갈라치아 동부를 내줌으로써 주권을 인정받아 폴란드와 소련을 싸움 붙여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고자 하였지만, 이후 이어진 소련-폴란드 전쟁에서 폴란드가 승리하게 되면서 1921년에 맺은 리가 조약을 통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서쪽 영토를 폴란드가 소유하는 걸로 종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그나마 믿었던 폴란드에게 마저 배신당하며 또다시 폴란드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갈라먹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를 갖게 된 폴란드는 동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크라이나어 탄압과 토지를 빼서 폴란드 자국민에게 분배하려는 시도들로 두 민족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39년 독일과 소련의 폴란드 침공으로 반갈죽의 주체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바뀌면서 다시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소련 산하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회복됩니다. 본질적인 독립을 위하여 여러 지하 조직들이 암약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국의 독립을 원한다는 미명 아래 테러 행위를 일삼는 극우주의적 단체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1939년부터 폴란드가 나치 독일과 소련에게 점령당하며 발생한 폴란드 난민들을 살해하고 약탈하는 비인도적 범죄들을 수없이 자행하였고, 나치와 협력까지 하면서 1946년까지 12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살해합니다. 수많은 학살극 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보인 혹은 보리니아 대학살 사건은 이후 증오라는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이런 사건들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민족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1989년 동유럽 혁명을 통해 현재의 폴란드 제3공화국이 독립하고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쟁취합니다. 의외로 우크라이나 독립 때는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지지해주면서 각자 최근까지 겪었던 독소 폴란드 점령, 카틴 대학살, 우크라이나 대기근 등으로 공통으로 다져진 반러시아 감정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 폴란드는 자국의 고급 인재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서방에 유출되고 본토에서 부족한 노동 상황을 우크라이나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 충당합니다. 이는 돈바스 내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발생함으로써 그 수가 늘어났고,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을 하찮은 일이나 하는 화장실 청소부 등으로 비하하면서 여전히 두 민족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한동안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2004년도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오렌지 혁명이 일어날 때 폴란드가 이를 지지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발생한 유로마이단 혁명과 이후 크림반도 사태, 돈바스 내전으로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친유럽 행보를 취하였으며, 이 시기 러시아는 폴란드에게 우크라이나를 옛날 역사처럼 동서로 분할해 나눠 먹자는 망언을 하는 등 대러시아 전선에 대한 확고한 목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둘의 관계는 급변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발 난민들이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폴란드로 몰려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발 난민의 절반이
원이 넘는 숫자를 폴란드가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트에서 보호 물자를 구입해 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홈스테이를 해주는 등 지금까지 서로의 악감정을 뒤로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으며 국가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다수의 구형 제식을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잃어버리면서 몰루를 시전하였고 이후 한국에서 새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개전 후 약 3개월 뒤인 5월 22일 폴란드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예고도 없이 깜짝 방문하여 국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 표명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양 국가의 관계는 이제 거의 전부 회복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오랜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월 동주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날 정도로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은 앙숙끼리도 화해하게 만드는 진기한 풍경을 만들었으며, 물론 폴란드가 단순하게 러시아라는 공동의 대적을 둬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만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러시아의 다음 야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적극적으로 돕는 실질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둘 사이의 급격한 러브라인은 역사적이나 외교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능할지 또 머리 아프다 모르겠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고라이키의 고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